엄마하고 아빠가 정상인데 아들내미가 한 명이라도 병인 녀석이 태어났어요. 뭐 정상인 아들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한 명이라도 병이 태어났으면 이 형질은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다, 열성이다? 열성이다. 왜? 뭐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를 누가 준 거? 부모가 줬지만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 유전자가 정상에 대해서 열성으로 작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단서가 나오면 확정할 수 있는 건 이 형질이 정상보다 열성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형을 쓰면 유전자형을 뭐 A스타라고 가정해서 쓰면 얘가 우성이라고 쓰면 열성인 유전자가 병 유전자, 우성인 유전자가 정상적인 형질에 대한 유전자라고요. 됐죠? 자, 근데 이 유전자가 뭐인지는 못 밝혔다. 그쵸? 상이 존재하는지 성이 존재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한번 해보자. 라지 A하고 A스타가 만약에 상이 존재한 경우랑 A하고 A스타가 X염이 존재하는 경우랑 이거는 반성, X에 존재하는 경우. 하지만 어쨌든 열성인 건 병유전자고요. 자, 그러면 상이 존재할 때 유전자를 한번 써보면 되겠다. 그러면 이 병인 아들내미 유전자형은 A스타, A스타고요. 자, 근데 엄마, 아빠가 A스타 하나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정상이니까 이 부모 전부 다 이형집합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성립하는 거죠? 가능하죠? 가능하다. 자, 반성인 경우는 아들내미는 병이니까 X, A스타 Y. 아빠는 정상이니까 X, AY. 그러니까 Y 준 거 맞고. 그럼 이 A스타는 엄마한테 받은 거니까 엄마가 보인자. 그렇지. XA, A스타. 그럼 맞죠? 성립하죠? 따라서 아들이 병인 경우에는 상인지 반성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상인지 반성인지는 단서인 다른 단서를 찾아야 되겠다. 알겠죠? 이거 말고 다른 단서를 빨리 찾아내서 상인지 반성인지 찾아내야 되겠죠. 두 번째. 엄마하고 아빠가 정상인데 딸내미가 삐꾸면 물론 정상인 딸내미가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자손이 병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열성인 것도 알 수 있고요. 열성인데 유전자가 뭐 B 비슷하라고 하면 얘가 병인 거. 근데 만약에 반성이라면 if 반성이면 그렇지. 자, 그럼 얘가 병인데 아빠가 정상이기 때문에 아빠가 갖고 있는 B 유전자가 우성이죠. 그러면 딸내미한테는 무조건 B를 주죠. 그럼 엄마가 주는 건 상관없이 무조건 정상을 따라야죠. 딸내미는 무조건 정상만 태어나야지. 아빠가 B가 하나를 무조건 주는데 이 B가 우성이니까 지금. 그렇죠? 그럼 엄마가 주는 건 상관없이 무조건 정상만 태어나야죠. 근데 병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오류지. 그러니까 반성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만 존재한다? 상일 때만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상열만 가능하다. 와, 그러니까 이 딸내미가 나오면 이 유전 형질이 상염색체에 존재하면서 열성으로 작용한지를 바로 캐치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럼 바로 유전자를 쓸 수 있겠죠? 이게 되게 쉬운 단서인데, 자, 기대지 마. 이 쉬운 단서인 이 단서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나와. 쉬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것도 나오는데, 어려운 거는 대신에 형질이 여러 개인 경우. 형질, 가, 나, 다 중에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만약에 캐치 못 하잖아? 그러면 세 가지 모두 파악을 못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쉬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것도 나온다. 세 번째. 엄마하고 아빠가 병인디? 딸내미가 정상이에요? 그러면 정상이 뭐요? 그치, 정상이 열성이니까 병은 우성이겠다. 오. 따라서 이게 우성이라고 치면 이 우성 유전자가 병인 거죠. 알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상우일 때만 가능하다. 이것도 마찬가지 반성일 때는 안 되죠. 왜냐면 병이 지금 우성인데 이 아빠가 지금 DY잖아요. 그럼 딸내미한테 무조건 D를 줘야죠. 그럼 무조건 병만 태어나야죠. 근데 정상이 태어났으니까 오류죠. 반성은 안 되겠다.
따라서 상우일 때를 알려주는 단서다. 알겠죠?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나오니까 이게 있으면 바로 캐치해라. 캐치 못하면 손해다. 다음에 네 번째는 엄마가 병인데 아들내미가 100%로 병인 경우와, 자, 이거는 한 명도 정상이 있으면 안 돼. 모든 아들이 다 병이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상이 존재하면 안 되죠. 이 아들만 무조건 병이어야 되니까 남녀의 출현 빈도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반성일 때만 가능하죠. X에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고요. 맞죠? 네? 상여 있고 둘 다 열성이라고? 상열일 때 가능하냐고? 이건 아빠에 따라 달라지잖아. 근데 아빠도 상관없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아빠가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어야 돼. 알겠죠? 상열일 때는 아빠가 상관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다섯 번째, 엄마가 정상인데 아들내미가 100%로 정상인 경우. 자, 이 두 가지는 모자가 일치하는 경우죠. 자, 이 두 가지는 모자가 100% 일치하는 경우다. 모자 100% 일치. 엄마와 아들. 자, 그 다음에 6번. 아빠가 병인데 딸내미가 병으로 100%. 자, 이것도 반성일 때만. 아빠가 정상인데 딸내미가 100% 정상. 이것도 다른 단서가 좀 있다 치자. 병인 딸내미가 있다 치자고. 이것도 반성일 때만 선입합니다. 그래서 4번, 5번, 6번, 7번은 전부 다 반성일 때만 선입하는 건데 6번, 7번은 아빠와 딸이 100% 일치하는 경우죠. 얘는 부녀 100% 일치 경우. 부녀 100% 일치. 자, 그러면 모자가 일치하는 경우하고 부녀가 일치하는 경우인데 엄마하고 아빠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개수가 다르죠. 엄마는 몇 개? 2개, 반성이니까. 엄마는 2개 있죠? 아빠는 하나밖에 없죠. 그럼 엄마가 2개가 있는데 이 2개 중에 뭘 줘도 아들이랑 일치해야 돼. 그럼 엄마의 유전자형이 동형이어야 돼, 이형이어야 돼? 동형이어야 돼. 자, 근데 우성 동형이어야 돼, 열성 동형이어야 돼? 상관없지 않죠. 왜냐면 만약에 우성 동형이면 정상인 엄마가 있는데 A하고 A스타인데 얘가 병이에요. 엄마가 병이에요. 그럼 엄마가 될 수 있는 유전자형이 뭐예요? AA도 되지만 AA스타도 되죠. 그럼 이 경우에선 100%가 안 나오죠. 아들내미가. 그러니까 우성 동형접합자일 경우에는 가능하긴 하지만 우성인 경우에 이형접합도 가능하잖아, 엄마가. 그러니까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고. 어떤 경우도 예외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자, 동형접합 중에서도 열성 동형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자가 100% 일치하는 조건은 모의 유전자가 열성 순종이면 가능해요. 그러면 이게 병으로 일치했죠? 그러면 이 병인 엄마 유전자형이 뭐다? 열성 순종이다. 정상으로 일치했죠? 그럼 엄마의 정상인 유전자형이 뭐다? 열성 순종이라고요. 알겠죠? 그럼 얘 병이 열성이니까 반열이고 얘는 정상이 열성이니까 병은 우성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반열일 때 성립하고 얘는 반우일 때 성립하는 거라고요. 좀 어렵니 이제부터? 좀 어렵니 이제? 3학년인데 알아야 돼. 1학년이 아니잖아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공식조차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 자, 공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게? 마음대로 풀겠죠. 이 공식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이 공식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풀겠죠.
실력이 안 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식을 이용하셔야 돼요. 아닌데요, 이거 이용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데요. 이용하지 않아도 풀 수 있긴 하지만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이용하지 않으면 오래 걸려요. 내가 가정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잘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을 알려줄게. 유전을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 사람마다 유전자만 써 있어. 이 가게도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 거기 빼곡하게 유전자가 다 써 있다고요. 뭐 했단 얘기예요? 놓고 가정했단 얘기예요. 그냥 상렬로 놓고 풀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다 써보고 맞으면 그냥 푸는 거고, 막혔어 그럼 바꾸는 거죠 이제.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단서와 단서를 통해서 상인지 반성인지 우성인지 열성인지 파악하고, 파악된 다음에 필요한 사람만 유전정을 쓰는 거야. 알겠지? 유전정을 쓰면서 오류를 찾는 게 아니라, 유전 쓰면서 오류를 찾으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아요. 확률에 기대는 거야. 항상 4분의 1의 확률에 기대고 있는 거야. 틀린 확률이 높아요. 마주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얘기는 틀린 확률은 4분의 3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알겠죠? 계속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4분의 3이 틀린 확률이에요. 4분의 1이면 꽤 높지 않나요? 그거 아닙니다. 틀린 확률이 75%예요. 말이 안 되는 숫자야. 자, 그래서 이거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다시. 그러면 아빠와 딸이 일치하는 조건은, 아빠는 유전자가 몇 개야? 한 개죠. 근데 아빠가 준 유전자가 딸하고 똑같으려면 아빠가 준 유전자가 뭐면 돼? 그렇지. 부의 유전자가 우성이면 돼요. 부가 준 유전자가 우성일 때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병이 우성, 얘는 정상이 우성이죠. 알겠죠? 병이 우성이니까 반열일 때 성립하죠. 얘는 정상이 우성이니까 병은 열성이죠. 반열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됐어요? 됐죠? 자, 근데 가계도를 통해서 자손이 이게 100%인 걸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자손이 많아봤자 3마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지. 만약에 엄마가 병이요. 엄마가 병이고 아빠가 뭐 정상이요. 근데 아들내미가 3마리가 있는데 다 병이요. 그럼 이거 100%니까 이걸 이용하면 돼요? 3명인데 3명 다 나왔잖아. 그럼 100% 아니요? 그럼 이거 이용하면 돼요? 아니죠. 얘는 나타난 게 100%지만 실제로 확률상으로 100%는 아니지. 확률상으로 100%인 걸 인정하려면 적어도 10마리 이상은 있어야지. 이 가게도에 10마리 쫙 다 100마리 다 이 남자애가 다 병이면 조금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해. 근데 3마리면 절대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 100%인 걸 가게도에 도입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안 돼요. 얘를 바로 도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다 틀려요. 어쨌든 맞고 어쨌든 틀려요. 이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발레로 들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엄마가 병인데 가계도에 정상인 아들내미가 한 마리라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100%가 아니죠. 이게 100%가 아니니까 이걸 보고 반열은 안 되는구나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반열이 안 되는 것만. 자, 그러니까 이 공식들은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열이 안 되면 반우 가능하고 상우, 상열 다 가능하잖아요. 그럼 4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만 안 되는 거 파악한 거지, 나머지 3가지 경우는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단독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요. 다른 단서랑 합쳐야 된다고요.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반성이래. 근데 반열이 안 된대. 그럼 뭐예요? 그럼 반우인 거야. 알겠지? 반성이라고 나와 있으면 반성인데 반열은 안 되니까 반우인 거죠. 이렇게 다른 단서하고 같이 짬뽕해가지고 이용하면 된다. 그럼 얘는요, 엄마가 정상인데 아들내미가 한 명이라도 병인 놈이 있으면 뭐가 100%가 아닌 거? 반우인 게 아닌 거죠, 이제. 예외가 있으니까. 반우가 아닌 걸로 푸는 거예요.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진짜 빠릅니다. 모든 가계도에 나온 단서는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가계도에 나와 있는 모든 단서는 다 파악할 수 있어요. 확실합니다. 알겠죠? 진짜. 내가 유전자를 가정해보지 않아도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공식은 가계도에 나와 있는 모든 단서를 다 끄집어낼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걸 이용했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데요? 그러니까 추가 단서를 줄 거예요. 그 문제는. 막 글로 막 줄 거예요. 이 부모의 유전자형이 뭐 동일조합이다, 뭐 개수가 몇 개다, 뭐 유전자 상대량을 주거나 다른 단서 추가로 줄 거예요. 이걸로 끄집어낼 수 없는 경우에는. 알겠죠? 그래서 이게 공식으로 풀게 되면 너무 문제가 쉽고 찍기가 많아지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추가 단서가 되게 많아지고 있다고요. 알겠죠? 하지만 이렇게 파악한 단서가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한 가지를 내가 알고 있는 상태로 다른 거에 도입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왜냐면 사람 유전의 문제가 좀 이게 약간 이제 산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형질에 대한 걸 유전자의 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막 스몰 a와 스몰 b의 합이 각각 개체가 몇 개가 있다. 그러면 스몰 a와 라지 b 중에서 한 가지 단서를 내가 얻어야죠. 그러면 한 가지는 내가 파악하고 나머지 b를 유추하면서 얘 종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 가계도 공식 중에 하나라고요. 아빠가 마찬가지 병인데 한 명이 딸내미가 정상이에요. 그럼 반우가 안 되는 거죠. 반우가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아빠가 정상인데 한 명이라도 병이 딸내미가 있으면 반열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풀어줄 때 이걸 이용할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내가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용하면서 자꾸 쓰면서 문제를 풀어라. 그래야지 빨라진다.